지금부터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고 검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검사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늘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검사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경무에 시달리고 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부장검사는 부장검사대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도 좀 의논해 봐야겠고, 개혁을 하자면 제도의 개선과 인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할까에 관해서 도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평소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정개혁, 과장급 공무원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영감을 얻어라, 이렇게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듯이 검찰의 인사와 개혁에 관해서도 저희 중견 검사들, 부장급 또는 평검사들로부터 뭔가 방향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저는 좀 불만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검사들과의 간담은 포기했습니다. 하고 이제 대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검찰에 대한 미래의 취향들을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분들에 대한 부장급 검사들의 평가, 또 평검사들의 평가도 알아보려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이제 이렇게 해 가는데 이제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들어서 또 비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면 비난 성명을 낸 겁니다. 그건 사실도 있고 의견도 있습니다. 근거에. 그러니 그 사실과 의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토론을 해보고 싶었고 이것이 국민들 앞에 공개된 큰 사건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공개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 이것이 처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를 계획해 놓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행사를 진행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지휘자이고 인사권자인데 여러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여러분들이 저한테 냈던 성명의 전제된 사실, 의견에 관해서 다시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답변을 법무부 장관이 답변할 건 답변하고 내가 답변할 건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밝힐 건 밝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그야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합니다. 듣고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금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신용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불신하고 있겠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탄 없이 한번 묻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난날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의심스럽고 불안함이 있으면 앞으로 검찰의 장래 불안함이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면 저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 착오나 과오가 있다면 흔쾌히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자람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받아가서 다시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일에 제가 참조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수습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제게 내보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자고 했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이미 그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 요지를 먼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할 것 참고하고 답변 드릴 것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 전날 처음 나왔던 성명은 그 성명 내용부터 먼저 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마 무슨 결의를 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마지막 건의로 뒤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지검의 허상구 검사입니다. 지금 평검사들이 오늘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검찰의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서열이나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을 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온 일부 정치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인사의 답습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이 임의로 발탁하는 인사는 또다시 정치권의 줄대기를 초래하여 결국 검찰의 정치적 예속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이란 이름으로 매번 파격적 인사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내세워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검사를 퇴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발탁 인사라는 명분으로 도덕성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찰 간부가 중용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한 검찰 인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 제도를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 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 후보를 추천하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출한 것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인사권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충정을 표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들의 순수한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였습니다.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조금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은 한 가지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과 관련하여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보나마나 대통령님의 승리이십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어렵게 마련된 자리니만큼 좀 검사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참여 정부라고 하지만은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 인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인적 청산 합시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같은 이런 방식의 인적 청산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인적 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로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토론에 지장 없이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토론의 달인이 아닙니다. 저는 토론에서 매번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긴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천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재주로 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토론 솜씨를 보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그렇게 제압할 생각도 없습니다. 처음에 밀실 인사라든지 또는 그 검찰 장악 의도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공개적으로 제가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과연 밀실 인사인지 검찰 장악 의도인지 또 밀실 인사라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없어서 한 것인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을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명색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밝힐 건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할 수 있고 또 한국 정치도 잘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나는 찾아질 수 있다. 제 스스로 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사심 없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이제 처음에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 부득이 말씀을 하실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호 검사님의 그 질문 내용이 너무 많고 길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을 좀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아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주시면 고맙겠는데 못 주신다면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죠. 예, 제가 들은 요지를 좀 차근차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허 검사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검사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해 주시고 경청하고 계셔서 정말 진심으로 장관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본질적으로 대통령님과 장관인 저 국민의 요구와는 아주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검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인사권에서 장관의 제청권을 총장에게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근차근히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제기하는 밀실 인사
이번 인사가 외부의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인 저에게 여러분의 상급 감독자로서 최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저에게 외부 인사다,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와서 여러분의 감독자가 된 이상에는 여러분과 함께 검찰의 한 식구이지 외부 인사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저는 검찰에 와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령군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검찰개혁의 과제를 갖고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하는 선례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검찰 상황에서 기수도 어린 여성인 그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러분에게 헌신하고자 온 저에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점에서부터 저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2월 27일 취임하자마자 검사장급 인사 40분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가 2월에 당연히 했었어야 될 인사가 밀려 있다는 것을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지금 인사가 밀려서 검찰이 매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인사를 서두르십시오.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검사 한 분 한 분을 파악도 못한 상황이지만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있는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계속 인사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더욱 서둘러서 3월 10일자로 3월 11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할 예정이며 3월 13일자로 3월 17일자 나머지 부장검사를 할 예정으로 저는 매우 열심히 밤잠을 못 자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검찰국장을 불렀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이시면서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불러서 이제까지 장관이 어떻게 검사장급 인사를 해왔느냐, 자료가 무엇이냐 요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인사 기록 자료와 인사 참고 자료는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 검사장이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니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혹시 잘못은 없었는지, 특별히 공정한 수사를 한 어떤 업적은 없었는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이 혼자 해왔고 여러분 평검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업무 수행 능력 또 도덕성에 대한 자료는 지금 검찰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상관이 체크한 복명표가 ABC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내가 약속했던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를 왜 안 밟느냐는 말을 나중에 지금 건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사기구 심의기구화는 지금 법령을 고쳐야 되는 작업이 여러 달 걸립니다.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합의된 개혁안이 없습니다. 검사 여러분은 심의기구화 인사권 안에 검사가 가반수가 들어가서 검사의 인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놔셨고요. 저는 그 의견을 반대합니다. 검사의 인사권은 철저하게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서 장관이 행사하고 장관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 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검사들의 신망과 평판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검사장의 의견,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저는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만들고 심의기구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이며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건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것을 지금 3월 한 달 안에 다 맞춰서 인사해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총장께 또 검찰국장께 종전의 관행대로 저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공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저의 인사를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자료를 국장한테 받고 검사장급 인사는 장관 혼자 해왔다. 장관님 혼자 하십시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차관을 불러서 안에 대한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건 장관님이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3월 3일에 검찰총장님을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협의로 받아들였고 총장께서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협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적인 절차도 없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장관이 만드는 인사안에 대해서 총장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받아들일만 하면 제가 수정하고 고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인사권자인 제가 하는 것이 저는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총장께서는 서면으로 인사안을 주셨습니다. 인사 원칙에 관한 기준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보직과 그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몇 분을 천거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천거하신 인사 중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몇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이용호 게이트라거나 또 올로비 사건이라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검찰이 유혹을 받았던 사건에 개입된 아까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했던 데 해당할 수 있는 분들 또 고문치사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 거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구체적인 협의가 매우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매우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외부 인사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수십 명의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정보를 다른 분이 전달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검사님들의 의견이었지 밖에서 이 검사 써라 이 검사 나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얘기는 저를 도왔다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평검사님도 있었고 검사장님도 있었고 부장검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지금 강금실 장관을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저는 곤란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평검사회를 모으신다고 해서 이 면담과는 별도로 자꾸 제가 인선 내정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여러분 좀 회의하는 마당에 그러면 인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얼마든지 재검토할 테니까 의견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평검사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전 전달받았거든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지금의 검찰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평검사들이 나서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검사들이 지금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 장관에 대해서 어떤 그 추천을 하는 과정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지금의 검찰의 현실입니다. 저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를 빨리 해서 조직을 안정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개혁 프로그램을 저는 진행해야만 하고 검찰을 아끼시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담긴 안과 제 자신이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조화로운 안을 만들어서 목요일 아침에 검찰총장님께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 안은 대통령께서는 매우 개혁적인 아까도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어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폭 인사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그 최근에 2, 3년 동안에 너무 많이 검찰의 명예를 더럽혔던 사건들과 관련된 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분들에 조금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예, 법무부에 근무하는 김윤상 네. 검사입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에 또 바로 직속으로 모시고 있는 제가 네, 네. 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그 뒤에 저 제목이 걸려 있지만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시간인데 네. 처음에 시작이 장관님의 해명으로 좀 장시간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만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예, 그래서 수밖에 저도 없습니다. 예. 예. 좀 짤막하게 네. 장관님의 말씀에 대한 제 네, 의견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관님이 검찰국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비롯한 많은 검사들의 그 업무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복무상황표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앞에 그 복무상황표는 검사 본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한 그 인사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건 처리나 이런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장관님의 의견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희는 뭐 정치적인 행태를 잘못 보이고 또 고문치사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에 책임 있는 분들을 옹호하거나 절대로 그분들이 뭐 계속 자리 지켜야 하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장관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취임사에서도 언급하셨지만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지만은 무리하게 서둘러서 추진하지 않겠다. 내가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총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밑에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지 사실관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하신 장관님의 취임사와는 달리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밀실 인사 이런 말이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언론에는 장관님과 총장님이 협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그게 협의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일방적 통보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장관하고 총장님하고 협의를 하건 안 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밀실 인사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비밀된 공간에서 인사판이 짜는 게 밀실 인사입니다. 거기에 장관님과 총장님 두 분이 했든지 아니면 세 네 분이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외부 인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여를 주창하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 법무부의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 및 일부 사람들과만 협의해서 서둘러 추진하는 인사가 과연 개혁 인사인지 아니면은 평검사 및 외부 인사까지 참여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정정당당하게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성 인사를 솎아내고 개혁적이고 당당한 인물들을 중요 보직에 앉힌다. 이렇게 도리어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 장관.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의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 공무원과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자리가 흉해지죠.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지금 처음 인사가 핵심인데 그죠? 검찰 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검찰 인사위원들 구성이 검찰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다 인사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키더라도 전원 외부로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검찰 인사위원회를 짜는데 전원 외부로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전원 외부로 할 수 없고 평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인사할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 평검사 인사할 때 또 평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핵심적으로 지휘부 인사인데 지휘부 스스로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절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지휘부가 인사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법무부에 검찰은 일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 조직이 흔쾌히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도개혁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찰 지휘부 인사에 따르는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그다음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요.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하는데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민 통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안 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 인사하고 법무부 인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청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제가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 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 간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 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밀실 문제만 좀 얘기합시다. 밀실 얘기, 무엇이 밀실이냐 말씀하시죠. 예. 일방적 통보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시각이 장관하고 총장님하고 협의를 하건 안 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대로 밀실 인사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비밀된 공간에서 인사판이 짜는 게 밀실 인사입니다. 거기에 장관님과 총장님 두 분이 했든지 아니면 세 네 분이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외부 인사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여를 주창하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취임한 첫 법무부의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 및
일부 사람들과만 협의해서 서둘러 추진하는 인사가 과연 개혁 인사인지, 아니면은 평검사 및 외부 인사까지 참여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정정당당하게 거쳐서 우리는 이렇게 검찰이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성 인사를 솎아내고 개혁적이고 당당한 인물들을 중요 보직에 앉힌다, 이렇게 도리어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지, 그 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 장관.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의 자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 공무원과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자리가 흉해지죠.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지금 처음 인사가 핵심인데, 그죠? 검찰 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검찰 인사위원들 구성이 검찰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다 인사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키더라도 전원 외부로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검찰 인사위원회를 짜는데 전원 외부로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전원 외부로 할 수 없고, 평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인사할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 평검사 인사할 때 또 평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핵심적으로 지휘부 인사인데 지휘부 스스로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절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지휘부가 인사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법무부에 검찰은 일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 조직이 흔쾌히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도개혁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찰 지휘부 인사에 따르는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그다음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요.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하는데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민 통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안 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 인사하고 법무부 인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 정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 점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 간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 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밀실 문제만 좀 얘기합시다. 밀실 얘기, 무엇이 밀실이냐 말씀하시죠. 예. 대통령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참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크시죠. 저희들도 참 장관님 오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잘 도와주시길 모셔야 되는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 어떻든 참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대통령께도 죄송하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그 장관님께서 상당히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좀 드러내셔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다. 누가 그런 모양입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글쎄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 식사 자리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과거에 법관 시절에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만드셔서 대표까지는 유일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점령군이다. 그 무슨 뭐 얘기가 신탁통치하는 무슨 적입니까? 잠깐 저 말씀 좀 네,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그 물론 이게 인사가 바뀌고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예. 그리고 그 점령군이라는 그런 참 표현은 저희 참 이 후배 법조가 듣기에 참 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참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좀 용어 선택에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통령께서 이 문민화 표현을 이제 쓰셔서 저는 좀 표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민화 표현 자체가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듣기에도 이게 과연 내가 군사 독재 시설에 내가 무슨 독재의 주구였나? 지금도 내가 주군가? 이런 참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울산지검의 김병현 검사입니다.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죠. 지금 문민화 얘기와 가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님께서나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너무나 통제 불능이니까 장관이라는 문민을 등용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죠. 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온 것이 우리나라 공직사회 지금까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재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됐을 때 바로 줄 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제도개혁하자. 좋습니다. 제도개혁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제도개혁 앞으로 하겠다고 지금 인사를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이 적당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 서는 검사의 기계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설사 인사권자가 기분에 안 든다고 이런저런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기계를 가지고 검찰이 좀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 이제 앞으로는 검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의 제 목표는 어떻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과거 시대의 경험을 덜 가진 사람들을 빨리빨리 위로 좀 밀어 올리자. 듣기 싫은 아까 무슨 인사라고 표현에 있어서 인적 청산 얘기하는데 인적 청산에 제가 특별한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과거 바로 문제 있던 그 시절에 또 시간적으로 그럴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빨리 교체되면 낫지 않겠느냐. 빨리 교체하고 그러면서 제도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저는 개혁의 지름길이다. 제도 개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인사위원회라는 제도도 제도로 좀 만들어지고 평검사들도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할 말하면서 부당한 명령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부당한 명령을 하는 과거의 문화로부터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있는 사람을 지휘부로 가까이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 뜻은 그것입니다. 검찰 장악할 의도가 없습니다. 예, 부산지검에 근무하는 윤장석 검사입니다. 제가 징계위원장이 아니라 여기 대화회장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평검사들과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전에 모두 진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이 취임할 때 저희 전 평검사들이 바랬던 내용이고 우리 장관님이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민변에서 사법개혁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얘기도 저희 평검사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평검사들이 마치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 항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러는 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9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석 연휴 내내 1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신뢰받는 검사가 못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2년에 한 번씩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 이 신뢰를 찾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취임 전에도 약속하셨고 취임 후에도 계속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검사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검사상이라는 것은 약한 자한테 한없이 관대하고 강한 자한테 강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사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까 여기서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례라면서 애국가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임관했을 때 들었던 애국가를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웅크려짐을 느끼면서 내가 왜 저 애국가를 들으면서 가슴을 이렇게 울렁거려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사가 되겠다고 저는 검찰에 입문했습니다. 왜 그럼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느냐? 바로 정치적인 사건, 큰 사건,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칼을 정확하게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평검사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은 대통령님께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데 칼 대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데 칼 댔다고 막 수사하고 있는데 비수사부서로 보내고 또 임기가 분명히 2년 동안은 같은 청에 근무하게 됐는데 다른 청에 발령내고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믿습니다. 우리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행하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오시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는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 때문에 2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님께서는 빨리 해서 줄 세우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단둔의 논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평검사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빨리 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자. 만약 장관님께 3월 10일 날 인사한다 이 얘기를 사전에 못 드렸다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갑자기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떠야 마지막까지 잘 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부터 좀 우리 평검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청사 좋아합니다. 즉 정치권에 빌붙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찍어내는 과정을 적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내용대로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탁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완규 검사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인사자로 가지고 와서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급박성,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의 어떤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평검사들의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라도 그렇게 일정한 절차를 좀 갖추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 대답을 드릴 건 그때 드리고 넘어갑시다.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듣는 얘기 앞으로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그 모여서 일정한 수 이상의 검찰의 그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 속에 비양그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겁니다. 만들 것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 얘기만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토론을 공개하자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그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라도 안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면 한 건 받았습니다. 처음 가져온 거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순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더라 한마디면 대통령은 그날로 국민들한테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전화를 왜 했을까? 온갖 추측들이 춤을 추게 돼 있고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왜 전체 흐름, 우리 사회의 질서와 수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뜻이 거기 배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참모들이 정상명 검사를 검찰 법무부 차관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상명 검사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동기 검사 누구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도 상의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소리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 두세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는 여러분 검찰 조직을 존중해서 법무부 장관을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을 내가 차관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욕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이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장악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 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되셔갈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의논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등등 이런 얘기로 해서 말렸습니다. 예. 수원지방검찰청의 김영종 검사입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아까 장관께서 나는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장관이 정무직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무직 인사라는 자체가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달리 말해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저희 검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 제청을 하든 또 한 단계 낮춰서 추천권을 갖든 밀실 인사, 정치권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하에서 인사가 된다면은 저희 검찰은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그런 검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에 간섭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합니다. 우리 강 장관께서 아주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시지만 차기 장관께서 다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하에서의 다른 장관이었을 때 그거 담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알아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검찰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죠? 못 쓰겠죠.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 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뭐 하지 않겠습니다. 저 울산지검 김병현 검사인데 대통령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의 건의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이번 인사에 인적 청산도 중요하고 다 동의합니다만은 다만 그런 것이 인적 청산 얘기한 일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서열 파괴도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살인범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정부이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뭐 홧김에는 우리 이분들 욕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소명 절차와 합리적인 법 절차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그런 절차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감히 변명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일부 잘못했다는 거 반성하고 저희들 젊은 검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뭐 선거를 담당해 봤는데 개중에 확대 재생산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선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고소고발하고 고소인은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피고소인은 강압 수사를 하고 편파적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최근에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행자부 장관께서도 상대방을 비방한 혐의로 선거법에서 기소가 돼서 2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80만 원을 받았는데 굉장히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대방 그 비방을 당했다고 한 사람은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일국의 장관께서 그런 것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검찰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수사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운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고충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쏟아내서 일일이 기억은 어려운데 기억나는 대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 인사는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번 인사를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잘해달라는 거 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또 대통령님의 생각은, 검찰청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외부인에 의한 인사라는 그 외압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많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인사권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또 검찰청의 상급 조직인 정부조직법상의 상급 조직인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되 이제까지의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검찰총장이 그 과연 재청권을 가질 때 그러면 더 그 공정한 인사가 담보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실제로는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한 것 같지만 검사이셨던 또는 검사에서 장관으로 오신 검사이신 장관, 또 검찰국장의 검사님, 검사이신 검찰총장님, 또 임명권자를 그 보좌해서 인사권을 조율해 오셨던 그 제도가 있는데요. 민정수석도 검사이셨습니다. 검사 인사를 실제로는 전부 검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모든 게 같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고요. 평검사, 정치권 외압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번에 건의서 중에 평검사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 분 한 분도 상당히 부당한 인사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런 거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일선에 있는 평검사 한 분 한 분의 인사는 그동안 검사님들이 하셨지 정치권이 직접 하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 외압으로 인해서 사건이 왜곡됐던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검찰 내부의 검사들 스스로에 의해서 왜곡된 사건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총장의 부인이 문제가 됐던 올로비 사건에서도 검사들이 불신을 받고 특검 사태를 몰아왔습니다. 또한 대낮 폭탄주로 비하됐던 조폐공사 유도 사건도 정치적 외압이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였다고 저는 봅니다. 또 현직 검찰총장 동생이 문제가 됐을 때 검사님들이 과연 적정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검사님들이 감독자인 그 검찰총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장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게 되면 이 막강한 권력, 수사라는 또 인신구속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권력은 견제와 균형 관계거든요.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죠. 근데 인선에 관해서 지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관인 저는 검사가 검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장관이 더 자유롭게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장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게 되면 이 막강한 권력, 수사라는 또 인신구속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합니까? 권력은 견제와 균형 관계거든요. 그것이 저의 근본적인 의문이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야죠. 근데 인선에 관해서 지금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관인 저는 검사가 검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장관이 견제하고 싶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은 인사위원회를 검사들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차이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가 이제 민변 부의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민변 부의장이 아니라 장관으로 와 있죠. 민변에서도 저를 지칭하진 않으셨지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란 얘기가 있어. 이것만 말씀드리죠. 그거는 저는 지금 민변의 자격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변에서 어떤 의견을 냈었는가가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재판부도 3인의 합의부에서 의견이 달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세 사람이 똑같은 의견으로 나갑니다. 민변의 의사소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소신을 갖고 있었고 민변에서 소수 의견이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예. 인천지검의 이석환 검사입니다.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뭐 가능하면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들이 온 취지는 대통령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말해야겠다는 내용은 가장 단순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검찰을 개혁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도 기대를 해왔고 또 우리도 잘해보겠다. 그동안 잘못된 점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검사들이 또 다른 검사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볼 것이고 잘해보겠으니 제도를 이렇게 좀 개혁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하소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어떤 그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의 그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SK그룹 수사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그 난항이라는 것이 우리 검찰의 현 주소를 또 말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 인사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수사주의 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사로 날려버리겠다. 좀 촉된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리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너희들이 봐줬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 수사팀도 있고 지휘라인도 있지만 저를 또 굉장히 마음이 불안불안도 합니다. 꿋꿋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 현 주소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좀 해줍사하고 저희들이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그런 마음들을 이해 좀 해주시고 저희들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검사가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여러분도 얘기하고 있고 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냥 좀 봐주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경제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관해서 깊이 면밀히 좀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얘기 다 듣고 판단하시고 소신껏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걸로 해서 다치는 수가 있다는 그런 말한 사람을 제게 좀 고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냥 검사에게 간곡히 내가 선배 검사로서
또는 검사의 지휘자로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이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가면서 경제적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권고하거나 상의한다면 수사 검사가 소신껏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너 다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다쳐란 말이 괘씸해서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땐 그 사람을 요새 인터넷도 있고 한데 뭐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에게. 아니면 장관에게 얘기하든지 이런 사람 검찰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차마 어떻게 선배를 그렇게 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용서해 준 겁니다. 차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차마 침을 뱉으랴. 저도 제 검사 친구들이 많이 있고 후배들도 많이 있어 다 압니다. 그 내부에 그런 고심이 있는 것도 다 알고요. 그러나 저도 정치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에 묶일 수 없고 원칙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인사에 왜 검찰 인사위원회 안 하냐, 이게 제일 핵심인데 여러분께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던 거 왜 하필이면 저한테 꼭 하라고 합니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말이요. 예? 여러분들하고 토론도 좀 하고 해서 검찰 인사위원회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몇 명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만드는 게 핵심 아닙니까? 잘 만들자면 여러분들하고도 토론해야 되지만 일반 변호사들하고 토론 좀 해야 되겠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해야겠는데, 그거 하자니 그거 하도록 뒤로 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부 이대로 가면 과연 잘 되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검찰이 이게 좋아지는 건가요? 인사해야지요. 하필 다른 대통령들은 다 해오던 방식을 저는 시작하자마자 왜 남들 쓰던 법적인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합니까?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할 땐 여러분들이 간곡히 저한테 부탁을 해야죠. 왜 그냥 신문에다 떼놔놓고 비난 성명을 내버리고 제가 무슨 죄지은 것처럼 그래 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지검의 이정문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토론에 대해서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을 다소 좀 심기가 불편하게 하신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추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는데 다른 대통령한테는 안 하다가 왜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이나 취임 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으며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그런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위의 친인척이라든지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부터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희들은 대통령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검찰 개혁도 일거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해야겠습니다. 제가 예, 같이 김 검사도 두 번째인데 답변 일문 일답합시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 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다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그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 얘기해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의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요령껏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형님한테 미안하게 된 일은 어떻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형님 얘기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시렵니까? 대통령 제가 토론 간사 비슷한 뭐 그렇게 뭐인데 일문 일답 해야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이래 과거에 옛날에 그 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386 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 또 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 또 동료 의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 성공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던 것이고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시켜낼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리로 갔습니다. 갔고요. 거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되고 있는 게 이번 갖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 중단하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해라. 여러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번 인사는 그냥 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적힌 대로 검찰의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인지 재청권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표현은 명확치 않습니다만 넘기라. 저는 지금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그 결국 보태면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이런 건 내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 인사부터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특히 평검사 인사에 관해서 공정한 인사합시다. 인사라는 것은 검찰 수뇌부의 인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검사 인사는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검찰 수뇌부의 인사에 대해서 왜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이 함께 놨습니까? 이것은 검찰 조직의 자존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지금 저한테 이 인사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왜 검사들은 그동안 그러면 자체 싸우질 않았냐 하셨는데 저희 검사들이 싸운 것은 비근한 예로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뭐 이종황 기획관도 계시고 저희 검사들이 숱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검찰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체 개혁의 필요성을 없이 강조하는데요. 열린 사회에서는 열린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이라고 행복한 책 읽기라는 데서 나온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구만요.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한마디로 노무현이가 다 정해주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투명성과 개방성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원칙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 말씀하시길 인사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성원이 승복하는 그런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또 개혁은 자체 스스로 개혁할 때만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는 건강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을 건강한 꿈을 가진 검사, 검찰인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검찰총장에게 인사재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온 국민의 수건이었던 월드컵에서 4강 진입을 했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에게 모든 선수 선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장이 히딩크 감독의 선수 선발권을 다 뺏어서 본인이 행사했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을 못했으리라고 확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니까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줘서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하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하고 인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위원회 여러분 지금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측 가능한 그것이요. 인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 인사에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망 여튼 받는 분이 신망 받는 분이 승진할 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사권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미점령 후에 실제로 일본 검찰에 대해서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데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 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충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토론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게 말하면 열띠게 됐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격앙되게 됐는데, 아까 우리 박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님이나 장관님 많이 서운하시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고 인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이번 인사를 뭐 미루라. 이번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님한테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굉장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인사권이란 말도 저희가 항상 문건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이거든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은 법무부 장관님이 행사하시던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총장님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대통령님이 평소 스타일답게 오늘도 시원하시게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인사위원회를 한번 하시고, 근데 평검사 너희들 인사할 때는 평검사가 끼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윗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조속히 대통령님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으로 인사권, 인사재청권, 저도 자꾸 말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잘못 나오는데요. 그 이양 문제는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 장관님 계시지만은 법무부의 그 문민화, 일부 검사님들은 문민이란 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저는 정책 자체의 방향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인권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국의 법무부가 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하는 전문 행정기구로 탈바꿈해서 다시 태어나고,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적으로 수사에 전념한 기관으로 거듭 태어난다. 제가 솔직히 검사로 임관하면서부터, 장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장관님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임 대통령한테 받았지만은 이걸 내가 대검에서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결혼식도 대검에서 했습니다. 왜냐면은 법무부는 검사가 자기 결정문에 쓰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장관님이 보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검의 어떤 검찰총장 그 인사 재청권 이관 문제를 장관에서 총장으로 이렇게 권한을 넘기는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치 지금 평검사들이 현직 총장 아무개 씨를 옹호하면서 지금 우리는 젊은 여자 장관 싫다, 우리가 모셔온 30년 모셔온 김모 총장님 우리는 옹립하겠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됩니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나쁘게 악용될 경우에는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뿌득뿌득하는 미련한 불독 같은 검사를 인사로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큰 사건 하는 검사를 저기 뭐 지방에 큰 사건 없는 곳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과거 저희 검찰이 이렇게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검사들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말도 섞이고 있는데 저희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더라도 그 인사 재청권 문제도 예를 들어서 재청권이 힘드시면은 한 2배수 추천권이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그건 제 건입니다.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도 그저 쉽게 그저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금실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떠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도 그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또 어디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이 상황을 지금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당하지 않고 인사가 유예되고 그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는 분들입니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인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당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한번 전 처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갑시다. 전 국민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전 국민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사람입니다.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인사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총장에게 재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저희들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총장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시든 상관없이 그 통제 방법으로 바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해서 그 의결하는 구성 위원들의 의결권을 동등하게 주고 하게 되면은 장관님께서 재청권을 가지셔도 장관님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장께서 재청권을 가지신 경우에도 인사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검찰총장도 함부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변에서 한번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성원 중에서 직급 대표가 포함되고 또 외부 인사가 포함되고 그런 안들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또 외국 입법례를 또 보면 대부분 그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검찰의 업무 또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 성격이나 그 특성은 그 구성원들이 또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구성원 전부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구성원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그 감독권자, 그러니까 직권 감독권자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평검사 또는 평검사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검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3의 객관적인 사람이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면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명수는 어떻게 하든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인사위원회도 인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의 신분 검찰의 그 인사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해왔는데요. 앞에 뭐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요. 사실 저희 검찰, 우리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요.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을 정말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주십시오. 그거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도 대통령님의 의지를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몇 정치검사 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의 신분보장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국민의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옆에 있는 여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민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미워도 대통령님과 국민들의 자식입니다. 이웃집 못된 애가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동안 제가 수업을 빼먹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빼먹었다고 이웃집 애는 나무래지 않고 저희만 계속 매를 때리기 때문에 기가 하도 죽어서 이제 학교를 안전히 가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기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도 바로 섭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길을 살려서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 좀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모습 보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마지막 다 됐는데 마무리하지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 검사들의 애환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합니다. 지금 이 검사들이 개혁에 마치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 평검사들하고 수시로 말씀을 나눠주시면은 저희 검사들은 훨씬 더 대통령보다도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들 중에 보면은 일이 워낙 많아서 작년에 어느 인천지검의 모 검사님은 부인께서 감기가 걸렸는데 애들을 보고 근데 검사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를 잘 못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들어갔다 새벽에 나오다가 결국 부인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시간 만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에서 바로 옆방에 있던 여검사는 폭주한 업무 때문에 야간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병원으로 가자마자 1시간 만에 택시 타고 가서 애를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검사들 너희가 싸워보지 그러냐 하는데 저희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싸우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반개혁 대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많이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처음에 뭐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좀 뜨겁게 논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마무리를 대강 지어 보니까 또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점 전혀 제가 훼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얘기 많이 듣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또 여러분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게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을 때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한 검찰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하도 말하자면 파격적이랄지 이례적인 인사를 이렇게 법무부 장관 인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들이 끼어들고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아차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였다면 우리가 성명까지 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성명의 문구를 보면 무척 모욕을 당한 같은 기분이 들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앞으로 이런 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대화를 하십시다. 전 여러분들이 기탄 없이 오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은 말을 제대로 할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말할 때 그 용기는 좀 지나쳤다 싶을 만큼 소신 있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장관도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만 제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할 것입니다. 그동안엔 여러 차례의 그 검찰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사 아직 제도적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 때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제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제동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노무현과 강금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러고 가만 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제동을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엔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도 오늘 돌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또 저도 저의 처지도 또 제 소신도 여러분들 좀 존중해 주실 건 존중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또 그 직무의 가치와 소신이나 또 여러분들의 신념들 존중하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검찰 제대로 된 검찰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죠. 우리 박수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